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내 사주 속에 그 죽어가는 글자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밥 먹어서 예, 뭐가 꼈네요. 그 사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점점 이제 깊어가면서 느끼는 게 내 사주 속에 핵심 글자를 반드시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 핵심 글자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사상을 다 대변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글자가 다 개인마다 있거든요. 그리고 사주에 있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같은 사주 가지고 왜 이렇게 통변이 달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거는 사주를 보시는 분의 어찌 보면은 그 개인적인 호불호, 예, 개인적인 호불호나 아니면은 그분의 성향, 심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돼서 이제 사주 통변이 나와요. 굉장히 그 관스럽고, 예, 굉장히 뭔가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그런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관인상생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삶은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다. 너무 삶이 정해져 있고 너무 편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내가 나이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나는 너무 힘이 들고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나는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도전해가면서 내 상황을 극복해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내 사주의 주인공을 본인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사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형충해파나 뭐 백호, 뭐 괴강 그런 것들이 많은 사주를 좋게 안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인생은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예, 살아가는 어떤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 즐거운 인생, 하루하루가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또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흉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조금 옛날에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약간 현대의 어떤 변화에 많이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조금 거기에 많이 목을 매는 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세상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흉신, 뭐 백호대살, 뭐 괴강, 형충해파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려움이 와도 싸우고 쟁취하고 물러서지 않고 결국 그걸 극복해내는 힘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만 있는 사주들은 뭔가 그 적극성이나 추진력이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뭐 충이 좀 많고 형충해파가 많으면 인생이 그만큼 다이내믹하고 뭐 힘들 땐 물론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재벌가에서 태어난 자녀분들도 편하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세 수업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흉신이나 아니면은 형충해파가 많거나 비겁이 굉장히 중중하고 식상이 중중한 분들은 그런 삶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네. 결국에는 사주를 보는 것도 그 개인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통변이 달라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통변은 반드시 시대의 흐름상을 잘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도 끊임없이 현대의 이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해석의 도구나 해석의 관점을 많이 시켜야지 고객들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너무 잘 맞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일에 대한 굉장히 보람도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아기 사주를 봐도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제 아기 사주에 있어서 일단은 뭐 백호대살이나 아니면 뭐 괴강, 형충해파 그런 것들이 많은 사주들을 접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이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게 풀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들은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울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변화나 그런 순간순간 찾아오는 역경들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아이 사주를 본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 사주는 아이 사주에 맞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 사주를 어른 사주처럼 얘네들이 또 살아갈 세대는 또 완전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거고 지금과 다른 시대를 살아갈 텐데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그 이론을 가지고 아이 사주를 바라보고 엄마에게 위로감을 주는 것보다 뭔가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들은 사주를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사주 보는 이유는 이 아이의 기본적인 성정을 알고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의 성정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면서 인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주를 활용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아이의 기본적인 성정을 이해를 하면은 사춘기 극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 사주를 어른 사주처럼 그렇게 풀어주고 불안감만 조성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죄업을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사주는 반드시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참고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식의 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아이 사주를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형충해파가 있으면 물론 이제 다사다난한 인생을 보내긴 하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역경만 와도 그냥 꺾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늘상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서 결국에는 끝내 이룰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자에서 일단은 해석을 할 때 있어서 핵심적인 글자를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왜 이 제목으로 이 사주를 해석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 사주는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네. 이 사주는 보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볼 때 목화 토 금수 오행 중에 없는 자와 많은 자를 찾아봐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사주에 없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목, 화, 토, 금, 수 다 있네요. 그쵸? 오행은 다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자는 뭐예요? 다자는 금하고 수네요. 그쵸? 그러면은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쓰나미가 나는 아주 물이 많은 사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당사자는, 이 주인공은 이 센 경신, 이게 어찌 보면 인성이니까 엄마의 모습이 굉장히 강인한 모습으로 엄마에게 그런 방식으로 훈육을 받고 그런 양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엄마의 손길이 많이 미치는 아이죠. 그러면 엄마의 손길이 많이 미치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부는 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인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쵸? 엄마 말 잘 들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주는 8글자가 다 내 DNA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서 내 DNA 안에서 그 글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그 글자의 행동을 하고 그 글자의 모습을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테고 굉장히 수용적인 아이였을 것이다 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럼 물바다가 됐어요. 물바다가 됐으면 결국에는 이 물바다가 된 사주를 좋게 하는 거는 수기로, 목기로, 간목으로 수기를 빨아주고, 무토로, 수기를 좀 막아줘야 되는 그런 사주죠. 이 사주를 보면은 딱 바위 위에서, 바위산이죠. 무토인데 바위가 여기저기 많이 박혀있는 바위산에 우뚝 솟아오른 소나무의 모습이에요. 가을철에 바위산에서 소나무가 비를 맞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주에서 이 간목은 수기를 많이 빨아주는 그런 글자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 글자는 굉장히 힘이 있는 글자예요. 수생목으로 모든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이 목의 모든 에너지가 다 몰리는 사주죠. 그렇지만 이 원국에서 보면은 이 간목의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이죠?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 사주 속의 주인공은 이 간목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힘을 받은 간목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무토 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죠? 그리고 이 사주는 또 간여지동이니까 간여지동의 사주는 자의식이 강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고 내가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를 바라지 누군가에 의해서 본인의 인생이 변화하고 그것도 좋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을 좀 용납을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죠? 생각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인성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수기를, 안 그래도 개해만으로도 수기가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데, 더 지금, 보태주고 있는 형상이라서 인성이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난리가 난 상황에 이 간목이 수기를 빨아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찌 보면은 이 간목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글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무토는 댐의 역할을 하죠. 댐의 역할을 해서 물을 좀 가둬놓고 물도 좀 적당히 흡수해주고 좋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일조 자체가 보세요. 간여지동이죠. 그러면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무게합이라는 형상 자체가 개수가 일방적으로 무토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개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정이 이 무토로 인해서 자꾸 변질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무토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겠죠. 개해일주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오해합이에요. 그러면은 내 의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토에 빨리고 해수는 오화와 합을 하고 있고 그럼 나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나는 없어요.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강한 분이 내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 무토를 만날 때, 오화를 만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은 이제 결혼하고서 자녀를 낳고 그 시점이죠. 그 시점이 되면은, 내가 없어진 상태의 모습, 내가 없어진 상태의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관이 잘 없었더라면, 조금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 상관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이거든요. 내가 그냥 들어가서 나의 모습을 다 잃고 살 수도 있지만, 이 살아있는 생기, 간목은 생기잖아요, 생기. 생기를 결국에는 개수는 이 생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이 힘을 받을 때 이 개수는 떨쳐 일어나는 이 간목을 쓰고자 하는 상관을 쓰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여지까지는 이렇게 금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관성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 간목이 힘을 받는 시점인 진토, 간목이 가장 사랑하는 땅인 진토를 만나면 간목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땅이겠죠. 그죠? 작년에 경자년일 때는 더군다나 신자진으로 인해서 간목이 굉장히 힘을 받는 시점이었죠. 네. 그리고 진토, 지금은 이제 진토 시기를 살아가는데, 진토 시기를 살아가면 이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누르고 살았던 나의 모습, 감목의 모습이 힘을 받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내 인생을 다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자의식을 다시 느끼게끔 하는 그런 시점이 됐죠. 그러면은 이런데 여자가 상관이 힘을 받으면 아무래도 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관의 문제가 생기면 상관을 쓰게 되면 그동안 그냥 애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상관이 강해지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남편이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조를 해준다면은 괜찮겠지만, 남편분이 좀 전통적인 모습의 부인을 원하고 그런 생활을,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주인공은 이 간목을 써서 뭔가 자신을 찾으려는 행동들을 개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을 쓰게 되니까 꼭 결혼 생활이 능사는 아니야. 나는 나를 찾고 싶어. 옛날에 나는 어디로 갔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간목이 잠깐 이 진 동안에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임묘진 대운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힘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갑이 이제부터는 중년 이후로 대세가 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동안 죽어있던 글자가 이제 완전히 살아나는 시점이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도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간목이 강해지면서 나의 생기가 막 생기면서 의욕이라는 것도 생기고, 내가 뭔가의 결혼 생활에서 잃고 살았던 모든 나 자신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그리워지고 그걸 펼치고 싶은 시점이 정확히 이제 30년 동안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간목을 적극적으로 쓰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간목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면 좋겠죠. 본인이 적극적인 사회활동, 그리고 가족과 자기 자신을 다소 분리해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가족은 가족이고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남편이라면 굉장히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남편이 그걸 용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상관성이 강한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면 굳이 참을 이유가 없어지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왔다면 잠깐 참으면 그만이지만 30년 동안 이렇게 올 경우에는 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여성분의 사회참여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여성분 자신의 자기개발하는 시간, 본인만을 위한 시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장을 해 주셔야지 굉장히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분은 굉장히 꼿꼿이 서 있는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본인이 행복을
느끼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면 그만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살면 살수록 이 갑이 강해지는 순간부터는 이 간여지동의 모습으로 이 상관성이 더 강해지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무게압은 일방적으로 개수가 무토에 확 빨려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죠? 시댁 뒷바라지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그걸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이 갑이 강해지는 이 진시기부터 이제 발동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성분들이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도 똑같이 예쁘게 사랑받으면서 귀한 존재로 살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받은 목적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사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자 교육을 받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혼을 했더니 내가 그동안 공부한 이유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공부한 걸 쓸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내가 없어져 버린다면 굉장히 불행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육아 참여율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 육아 참여율도 좋고 살림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속마음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자꾸 대화를 시도를 좀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남성분들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딱 인상 쓰고 말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이 하루 종일 쌓인 어떤 그런 마음의 찌꺼기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배출구가 없어요. 남편만 기다렸는데 남편은 오면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다거나 말도 못 시키게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그렇게 있으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지요. 결국에는 부부라는 거는 물론 남자와 여자가 만났지만 동반자로서 만난 거잖아요. 인생 40-50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지만 이 이혼이라는 게 많이 줄 수가 있겠죠. 동반자는 함께 어깨동무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한쪽이 한쪽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면 그거는 결혼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동반자로서 지속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사주를 공부할 때 결국에는 내 사주를 연구하고 싶어서 모두가 사주를 공부를 하거든요. 내 사주 속에서 이건 분명히 숨어 있었던 나의 DNA 안에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 내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글자가 힘을 받는 순간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글자예요. 이 수기를 누가 다 빨아들이겠어요. 이 간목에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글자를 잘 써야지 이 사주는 행복한 사주란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굉장히 이 간목을 이 여성분이 쓸 수 있도록 외조를 해주시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해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다면 남성분들이 좀 더 여성분의 개인 시간 보장도 좀 해주시고, 여성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대화도 적극적으로, 부부간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대화가 필요할 시점이 오잖아요. 부부가 되면은 이상하게도 아이 얘기 빼고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다 크고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나고 나면 둘이 할 얘기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나서도 아이 이야기는 아이 이야기대로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냥 내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어떤 마음의 변화나 그런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많이 흉금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게 요즘에 벌어지는 어떤 많은 이혼율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 속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 글자가 힘을 못 쓰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본인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배우자도 굉장히 이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노년까지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내 사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 핵심 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핵심 글자를 살리면 내 사주가 살아나요. 그 글자를 죽어있던 글자 아니면 내가 전혀 못 쓰던 글자 분명히 내 DNA 안에는 있는데 그 글자를 꼭 살리도록 하는 게 바로 개운법이에요. 네. 그 개운법을 결국에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또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내 사주 안에 죽어가는 글자를 찾고 그리고 중요한 글자를 찾아서 그 글자를 살리는 그런 개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같은 부부 사이 남녀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니고 친구 같은 부부 사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 결국에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서로 간에 또 부부니까 남자일 때가 있고 여자일 때가 있을 필요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대화를 나눌 때는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힘 좀 나게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